재고자산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하죠.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첫 번째가 매출액이고요. 두 번째가 매출원가. 세 번째가 매출총이익. 자,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시스템이 기초재고에다가 두 번째 단기 매입을 더하고 세 번째 기말재고를 빼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원가를 계산했는데요. 이 기말재고를 계산할 때 우리가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자, 이 수량은 실사법이 있고 실질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실사법을 적용할 경우 안 보이는 놈 팔려나간 놈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계속기록법에 의하면은 처음에 있던 거 단기 매입, 그 다음에 몇 개가 나갔음, 그리고 남아있는 거 몇 개,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산출이 그렇게 되겠죠. 계속 기록을 했으니까 들어올 때 기록하고요, 나갈 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거, 나간 거 다 기록했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장부에 이만큼 남아있어야 네 하고 장부상에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장부에 그만큼 남아있을 거예요 하고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실사법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처음에 들어온 거 있고요, 처음에 기초재고 있고요, 올해 중에 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를 뒤져서 남아있는 걸 계산해서 매출원가 얼마.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얘는 다 맨 마지막에 계산하고요, 얘는 중간중간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자, 어쨌든지 간에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몇 개가 남아있다. 이거는 장부상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100개가 남아있다. 그 얘기는 장부에 그렇다는 얘기지. 참고 뒤져봤나요? 안 뒤져봤죠. 들어올 때 썼고요, 나갈 때 몇 개 썼기 때문에 지금 계속기록법 하에서 기말재고는 장부에 이만큼 있어야 돼. 장부상 수량이에요. 그런데 막상 참고를 뒤져보니까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수량하고 기말재고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한번 이제 좀 우리가 조금 펼쳐보죠. 자, 그럴 때 수량을 갖다가 장부상 수량, 이제 거꾸로 한번 써보죠. 기말재고가 장부상 수량 곱하기 장부금액. 요게 이제 장부에 기말재고를 수량적 차원에서 계속기록법을 적용했을 때 요렇게 이제 기재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뒤져보면은 장부상 수량이 아니라 실제 수량 곱하기 시가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차대조표나 이제 손익계산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대차대조표상 문제가 생기는 게 역사적 원가주의 내진 취득 원가주의로 하다 보니까 갸가 시가랑 틀릴 수가 있다. 이런 테마를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왔죠. 재고자산도 예외가 아니에요. 재고자산도. 자, 어쨌든 재고자산도 보니까 지금 어쨌든 내 현재 창고에 몇 개가 있고 갸는 시가가 얼마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게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분해해보자. 분해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뭘부터 해야 되나? 실제 수량하고 장부금액.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자, 천천히 설명을 하고요. 자, 일단은 이쪽을 보지 말고 요거만 봐요. 요거. 자, 장부상 수량하고 실제 수량. 요쪽만 보자고요. 요거 보지 말고. 장부상 수량하고 실제 수량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장부 수량하고 실제 수량. 예를 들어 장부상 수량은 요거고 실제 수량은 이걸 거예요. 자, 이게 없어질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인별로 좀 구분을 해보니까, 자, 장사를 하다 보면 옮길 때, 이동할 때 어쩔 수 없이 깨지고 터지고 하는 부분들 있죠. 장사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로스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 부분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장사하는데 장사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건 장사할 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니까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면 돼요. 그런데 뭐 직원이 들고 튀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이거는 매출 원가가 아니죠. 그죠?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당연히 매출 원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건 매출 원가로 처리하고요. 그렇지 않고 뭐 직원이 들고 갔다, 훔쳐갔다, 뭐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매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별도로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다시 어쨌든 장부상 수량하고 실제 수량하고 차이가 난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거를 회계학적으로는 감모 부분이다. 감모분, 감모. 감소할 때 감자에다가 우리가 마모 그러죠. 달아 없어지는 거 감모. 자, 요 부분을 우리가 감모 부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감모 부분을 우리가 원인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없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얘는 장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장사에 대한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가려내가지고 이거는 매출하고 영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그래서 그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어디로 갈 거냐? 영업의 비용으로 갈 거예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간다. 자, 217페이지를 보죠. 217페이지 맨 윗줄에 보시면요. 이제 감모 부분은 실제 있는 수량하고 장부상 수량, 즉 있어야 될 수량하고 실제 있는 수량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감모 부분이라고 그러고요. 그 감모 부분 중에 원가성이 있는 부분은 굵은 글씨 맨 윗줄에 원가성이 있는 부분은 매출원가로, 원가성이 없는 부분은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처리해라. 재고자산 감모손실. 자, 한번 읽어보죠. 예제 9번. 자, 계속기록법을 통해서 계산된 장부상 재고는 1000개가 있다. 1000개. 자, 그런데 현재 기말 창구에 남아있는 재고를 조사한 결과 800개밖에 없다. 원래 몇 개가 있어야 된다? 1000개가 있어야 되는데 800개밖에 없다면 200개가 없어진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 200개 중 50개는 직원이 횡령했다. 50개는 직원이 횡령했고요. 나머지는 정상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거다. 이거 회계 처리해라. 그럼 지금 200개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실사법에 의한 게 1000개고, 실사법이 몇 개요? 실사법이 800개고 200개, 1000개죠. 그래서 이 차이가 200개 나는데, 이 200개를 분해해 보니까 50개는 직원이 들고 튀었다고 그랬나요? 50개는 직원이 횡령했고, 나머지 150개는 어떻게 됐다?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거다.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대입을 해보죠. 이 포맷 대입하면 또 편해요. 자, 일단 장부상 수량이 몇 개예요? 1000개. 실제가 800개. 자, 어쨌든 장부 금액이 얼마였어요? 지금 장부에 100원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당 100원이래요. 자, 그럼 차이 나는 게 200개 곱하기 100원이 되죠. 200개 곱하기 100원. 그럼 얼마죠? 2,000원인가요? 2만원인가요? 자, 2만원이 없어졌어요. 실제 있어야 될 부분보다 2만원이 줄어들었죠. 자, 그 2만원 중에, 이게 이제 차이가 2만원인데, 이 2만원 중에 50개 분하고 150개 분을 나눠야 돼요. 자, 2만원 중에 50개 분은 직원이 들고 튀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하고요. 150개는 어쩔 수 없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매출원가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예제 10번을 보죠. 예제 10번. 자, 이 재고자산의 평가는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해요. 자, 다음 자료에서 도의 2001 회계년도 말 기말정리분계를 하고 매출원가와 상품 계정 원장을 작성한 후 약식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만들어봐라. 그랬어요. 자, 기초상품 재고액이 나왔고요. 단기 매입액이 나오고요. 단기 매출액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가 나왔죠. 자,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이제는 여기다 한번 써보죠. 자, 기초상품 재고액이 얼마래요? 2만원어치가 있었고요. 자, 단기 매입액이 얼마다? 45만원. 45만원. 자,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구액이 나오죠. 기말 상품 재구액은 여기 이제 여기로 가고요. 자, 기말 상품 재구액을 보죠. 장부 수량이 몇 개요? 300개고요. 실제 수량이 280개예요.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 역시 100원씩으로 적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 12개는 원가성이 있다. 20개가 없어졌죠. 20개 중에 12개는 원가성이 있다. 8개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모 수량 중 12개는 원가성이 있는 걸로 한다. 매출액은 얼마로 돼 있죠? 60만. 자,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기말 정리 분계를 하고, 기말 정리 분계. 자, 그럼, 일단 요거 먼저 정리해놓고 지나가기로 하죠. 자, 일단 장부에는 보니까, 장부에는 지금 계산을 하면 얼마요? 3만원인가요? 장부상 재고는 3만원이고요. 실제 재고는 얼마요? 28,000원. 자, 그런데 요 차이가 지금 얼마예요? 2,000원이죠? 자, 2,000원 중에 그 12개는 원가성이 있다. 그러니까 1,200원은 매출 원가예요. 800원은 간모 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간단해요. 사실은.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고요. 자, 책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매출이나 이제 팔아먹고 사오고 하는 기중에 관한 분계는 이미 다 돼 있고요. 이제 기말에 매출원가하고 관련된 분계를 할 거예요. 매출원가하고 관련된. 자, 매출원가하고 관련된 분계를 할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처음에 있던 놈도 일단 팔려 나간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중에 산 놈도 팔려 나간 걸로 회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친구들 중에 다시 안 팔린 부분은 다시 매출원가에서 컴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자고 약속을 했죠. 자, 그럼 이제 회계 처리해봐요. 기말 분계. 자, 그럼 일단은 기초재고하고 단기 매입 부분을 매출원가로 보내는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기초재고가 얼마예요? 2만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차변 매출원가 2만원 대변에 상품 2만원 이렇게 하고요. 올해 중에 산 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올해 중에 산 게 45만원이죠. 역시 어떻게 해요? 차변 매출원가 45만원 대변에 매입으로 돼 있겠죠. 매입 45만원. 자, 그러고 이제는 처음에 있던 기초재고하고 단기 매입액이 일단 다 팔린 걸로 회계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친구는 다시 컴백을 시켜야 돼요. 그죠? 자, 시킬 때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은 처음에 어쨌든 내 장부에 얼마 이렇게 기재가 되겠죠. 그럼 그거 먼저 쓰시고 거기서 우리 다시 갈라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어쨌든 지금 장부에 보니까 장부 수량이 300개고 단위당 원가가 100원 그랬어요. 그럼 얼마가 있어요? 3만원치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있는 대로 일단 회계 처리를 해주세요. 자, 그럼 대변에다가 어떻게? 차변에 상품을 다시 얼마를 살려줘야 돼요? 3만원을 살려줬어요. 그러고 매출원가서 빼줬죠, 다시. 자, 잘 보세요. 처음에 있던 기초재고하고 단기 매입액을 일단 매출원가로 보냈고요. 기말에 남아있는 친구를 다시 컴백을 시켜줬어요. 이 중에 3만원은 상품이 실질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3만원 빠져야 된다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3만원이 다 있나요? 아니죠. 몇 개가 있어요? 280개가 있대요. 280개.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을 280개를 20개를 여기는 좀 30개에 3만원치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어떻게? 280개 곱하기 100원에서 28,000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품이 3만원치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있다? 28,000원치 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분위기에서 상품을 2,000원을 다시 빼주는 회계 처리라는 게 좀 쉬워요. 자, 그럼 떼보자. 자, 상품이 다시 2,000원을 뺐어요. 자, 뺐는데 빼고 나서 이 2,000원이 빠진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12개는
원가성이 있는 거다. 나머지 8개는 원가성이 없다 그랬죠. 그럼 이제 상품이 2,000원어치 빠졌는데 이 2,000원 중에 1,200원은 원가성이 있다. 그러니까 1,200원만큼은 어디로? 매출 원가로 보내주고 800원은 원가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 이렇게 2,000원이 빠지면서 이 2,000원이 빠진 이유가 뭐다? 차변에 매출원가 1,200원 나머지 800원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죠. 자, 책에 따라 요 두 개 분계를 동시에 한 책들도 많아요. 요 두 분계를 동시에 한 책들도 있어요. 동시에 하면 어떻게 돼요? 상품이 처음에 28,000원 들어갈 거고 이거 빠지면 되겠네. 그죠? 매출원가도 또 여기 1,200원 3만원이니까 여기 1,200원 지워버리고 28,800원인가요? 그렇게 한꺼번에 써도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요렇게 해주세요. 다른 책들에선 지금 합쳐놓은 책들이 많은데요. 되도록이면은 이 방법을 좀 써주세요. 이 방법을 되도록이면 이 방법을 써도 한꺼번에 하지 마세요. 순서대로 일단은 시킨 대로 장부에 있는 거 먼저 요거 회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했죠. 그 다음에 또 이거 한 번 더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나겠죠? 머리 깨져요 잘못하면. 그리고 실수할 염려가 있다고. 잘못하면 실수할 염려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따로따로 구분해서 해달라. 실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 잘하면 뭐예요? 한 번 삐끗하면 끝이죠. 영혼이 안 들어와요. 그 시간은. 1년이라는 시간은 더 이상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세 개를 한꺼번에 하면 뭐 잘난 것도 없어요. 그죠? 세 개 한꺼번에 한다고 잘났고 세 개 따로따로 한다고 못 났나요? 안 틀리는 게 잘난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따로따로 해달라. 따로따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문제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원장을 작성하라. 원장, 매출원가는 그대로 써주면 되죠. 매출원가 원장이다. 그럼 매출원가, 차변. 또 매출원가, 이거 하나 있네요. 갖다 그대로 옮겨주면 되죠. 다만 옮길 때 상대편 계정 과목 갖다 써주면 되시고, 상품 역시 갖다 써주면 돼요. 갖다 써주면 되고, 218페이지 상품 계정 잠깐만 보죠. 상품 계정 잠깐 보시면은, 기초재고 2만원. 얘는 아무 얘기 없더라도 원래부터 거기 있던 친구들이에요. 자, 그 이유는 나중에 12장 정도에서 공부할 거예요. 12장 정도에서 그런 공부를 하고요. 자, 어쨌든 여기를 잠깐 이제 지우고요. 자, 써보죠, 이제. 약식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잘 보죠. 자, 매출액이 들어갈고요. 매출액이 얼마래요? 책에? 60? 자, 매출액이 60만원이다. 두 번째, 매출원가 1번 기초재고. 기초재고가 얼마였어요? 2만원이었죠? 자, 단기 매입 45만원. 세 번째, 기말재고요. 자, 기말재고 얼마 있어요? 기말재고가 지금 장부에 280개 있죠? 얼마짜리? 100원짜리. 그럼 얼마요? 28,000장이 있죠? 책에 그래 돼 있잖아요. 28,000. 한번 그래서 매출 총이.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47만원. 44만 2천원인가요? 맞죠? 8천원. 잠깐만요. 이렇게 돼서 15만 8천원.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산수를 잘못해가지고. 맞죠? 자, 그런데 책에 있는 답하고 좀 틀리죠? 책에 있는 답하고 틀리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책에 있는 답하고 똑같으면 당연히 너무 쉽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것 때문에 조금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요런 시험에서는 요새는 조금 출제 비중이 떨어졌고 옛날엔 자주 났어요. 요 이유 때문에 요런 이유 때문에
좀 오래전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났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덜 나고요. 이제 그 이외의 문제들에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요. 왜? 조금 한 바퀴 돌려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잘 생각해. 이제 책을 보지 마시고 저를 잘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시스템이 처음에 있던 놈하고 올해 중에 매입한 놈 빼기 기말 재고 해가지고 그걸 매출원가를 계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창고에 안 보이는 놈은 지금 다 어디로 가 있어요? 다 나간 걸로 돼 있잖아. 그냥 그래요. 기초재고에 단기 매입 들어온 거에서 기말 재고로 안 보이는 놈은 다 팔려나간 거다. 지금 이런 가정에 의해서 지금 회계 시스템이 그래 돼 있죠. 처음에 있던 놈 단기 매입분 빼기 기말 재고 이꼬로 매출원가. 그러니까 안 보이는 놈은 다 뭐요? 팔려났어요. 매출원가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지금 안 보이는 놈 중에 어떤 놈이 있었어요? 상품이 2,000원 빠진 중에 1,200원 매출원가로 간 건 좋다. 이게 안 보이는 놈 매출원가 갔으니까. 그런데 야는 뭐예요? 야는 빠졌죠. 빠졌으면 매출원가로 가야 되는데 얘는 매출원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얘기예요. 감모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저 시스템에 의하면 지금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매출원가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얘는 매출원가가 아니라 감모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저 시스템에 의하면 매출원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기말재고 자산을 사실은 올렸어요. 이걸 갖다 800원 차이 나니까 28,800원. 옛날에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대차대주표는 또 어떻게 기재해야 되느냐? 대차대주표에 재고자산 해놓고 얼마는 28,000원. 이렇게 기재가 돼요. 왜? 어쨌든 지금 창고에 있는 건 얼마나치? 28,000원치 있었어요. 그런데 손익계산서에는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28,800원.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44만, 1043. 하여튼 얼마가 돼요. 여기서 800원 필요한데요. 자, 그렇게 되더란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옛날에 요렇게 하다 보니까 대차대주표는 28,000원, 손익계산서에는 28,800원 이랬어요. 옛날에. 이렇게 기재가 될 수밖에 없었죠. 왜? 안 보이는 부분이 다 매출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지. 그래서 이제 결산을 해가지고 경리과장이 사장님한테 보고를 딱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딱 보더니 넘기다가 어떻게 해요? 야, 대차대주표 있는 재고자산하고 이거하고 달라? 아니요, 같은 건데요. 막, 그럼 왜 금액이 달라? 모르는 사람이면 당연히 질문을 하겠죠. 옛날엔 이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사장이 이제 똑같은 건데 왜 달라? 분명히 네가 지금 내가 회계를 잘 모른다고 나한테 내 앞에서 사기를 치는 거지. 어쨌든 맞춰와. 아니, 무식한 사람이 어쨌든 맞춰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맞춰와 해도 자기는 못 맞춰. 왜? 시스템이 그런 걸 어떻게 맞춰, 지가. 그렇다고 미주알, 고주알 아무리 설명해도 알았어. 나는 그래서 어쨌든 나는 무식해서 회계학 모르니까 어쨌든 맞춰와. 그래도 맞춰와. 사표를 내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 맞춰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리과장, 경리부장들이 막 데모를 했겠죠. 야, 이것 때문에 사장이 맞추라는데 내 머리 갖고는 설명을 못하겠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양반이 못 알아듣는다. 왜? 무식하니까. 무식하면 용감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데모를 하게 됐어요. 데모를 하니까 야, 너무 힘들다. 무식한 사람 모시기가 너무 힘드니까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맞추자. 어떻게? 일단은 맞추니까 또 문제가 생겨? 매출원가가 틀려져.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하다가 일단은 이렇게 맞추라. 그런데 매출원가가 그러면 틀려지더라는 얘기예요. 틀려지니까 왜 틀려지느냐? 얘 때문에 틀려지는 거예요. 빠진 게 지금 이 붕괴할 때는 그냥 감모손실 갔는데 저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 빠진 부분이 어디로 간다? 매출원가로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게 지금 매출원가로 갔죠? 그럼 매출원가에서 다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만침을 줄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매출원가를. 그죠? 그럼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매입 빼기 기말재고에서 매출원가를 셌는데 요 800원만큼을 네 번째 재고자산 감모손실
자, 얘는 지금 매출원가를 이 분계처럼 분계의 내용하고 똑같이 산출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보이고 안 보이고 상관없어요. 보이고 안 보이고. 자, 어떻게 하면 그럼 매출원가를 다시 빼주는 거냐? 지금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돼 있죠. 안 보이는 게 어디로 들어가 있어? 매출원가. 그럼 매출원가 다시 빼자. 그럼 어떻게? 기말재고 3번을 뺐으면 야도 빼주면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계산된 게 아니에요.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이 시스템에 의하면은 매출원가가 장부가액보다 적어들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얘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재고자산 감모손실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3번, 4번에 가서 매출총익,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5번 뭐 어쩌고 했나봐. 하여튼 영업 왜 비용에 가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서 800원을 또 빼야 돼. 여기서 한번 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뺀 거는 어떻게? 매출원가가 제대로 계산되라고 그냥 넣어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얘 주소지가 어디예요? 얘 주소가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들어가는 거고, 여기 들어간 이유는 단순히 매출원가 똑바로 계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간혹 보면은 왜 두 번씩 들어가요? 왜 두 번씩 재고자산 감모손실 빼줘서 두 번 계산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시스템에 의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원가를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다. 이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리고 얘는 원래 지집이 어디다? 영업의 비용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도 어떻게 써요? 자주 나지, 당연히.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주 난다. 시험에 자주 난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8페이지 보면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한 내용을 또 구구절절 해가지고 맨 밑에 당구장 표시 조그맣게 해놓고 써놨죠. 이런 내용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을 평가했고요. 재고자산을 이제 안 보이는 놈은 평가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역사적 원가 때문에, 역사적 원가 주의에 의하면은, 역사적 원가주의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게 현행가치, 즉 시가가 제대로 대차대조표에 반영이 안 되더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재고자산도 10년 전에 산 거, 20년 전에 산 거, 이게 가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고자산도 잘 표시해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좀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고자산도 시가평가를 하자. 어떤 식으로 시가평가를 할 거냐, 그런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되죠. 자, 그래서 219페이지 보시면은, 자, 재고자산의 저가평가 해놓고요. 한번 빨리 읽어보죠. 상품, 제품 등의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그래서 재고자산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시가가 변동하게 되고, 특히 품질저하, 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고자산을 어떻게 평가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럼 이제 지금 재고자산도 가격이 변하면 어떡할래? 이제 그 얘기를 떠들어놨고요. 자, 그 다음 문단 보시면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회계 간섭 중에 하나인 보수주의 원칙에 따라 기말 현재 시가와 장부가액을 비교해서 이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자. 자, 장부금액하고 시가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적은 놈으로 기재하자. 적은 놈으로. 그게 지금 재고자산의 저가평가예요. 저가평가. 자, 그리고 이때 이용되는 시가의 개념으로는 상품, 제품, 제공품 등 판매 목적 자산은 순실현 가능가액, 생산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를 사용해라. 판매 가능 자산, 판매 목적의 자산은 순실현 가능가액,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로 표시하라. 자, 지금 역시 다른 계정 과목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시가하고 장부가를 비교해서, 자, 시가를 원칙적으로 장부에 반영을 했죠. 우리가 앞에서 반영한 게 뭐 반영했나요? 단기매매증권 반영을 해봤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우리가 매출채권 같은 수치채권의 경우 순실현 가능가치. 내가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 해가지고 대손 평가했죠? 대손 충당금. 그죠? 대손 충당금 평가했죠. 자, 그럼 이제 재고 자산인 경우에도 이 짓거리 하자는 얘기예요. 재고 자산은. 근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 시가하고 장부가를 비교해가지고 둘 중에 적은 거를 기준으로. 완전한 시가 평가해요, 안 해요? 아니죠? 둘 중에 적은 걸로 평가해요. 예를 들어 시가가 더 적다 그럼 시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부가액보다 적은 거죠?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가 평가 손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가 크다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작은 거가 야가 되죠? 야로 평가를 해요. 평가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죠. 원래 장부가 그냥 그대로 가만두면 돼요. 왜? 이걸로 평가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대로 평가돼 있죠? 그러면 차례 타고 있으면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시가평가가 아니에요. 시가평가. 그러니까 둘 중에 적은 걸로 평가한다. 시가가 크다면은 야로 평가하니까 평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이대로 평가돼 있으니까 평가 안 하고 가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예로 평가하고 평가 손실을 인식해요. 평가 손실. 자, 그럼 시가의 개념을 어떻게 잡을 거냐? 시가의 개념. 시가의 개념이 두 가지가 나왔죠. 처음에 판매용 자산에서는 순실현 가는 거에,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 투입될래 원재료 같은 데는 현행 대체 원가. 이걸로 평가를 해라. 그래서 올해 새로 투입 요게요. 올해 바뀐 애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바뀐 친구가 아니죠. 물론 바뀌었지. 없었는데 요거 하나 만들어졌어요. 작년까지 그냥 무조건 작년에는 순실현 가능가액으로 해라. 근데 올해는 그냥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현행 대체 원가로 해라.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보죠. 계속해서 여기서 순실현 가능가액이란 제품이나 상품의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의 추정 판매 가액에서 추정 판매. 그러니까 얼마에 팔지 거기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나 판매 비용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뭐다? 순실현 가능가액이다. 그러니까 네 주머니에 들어올 돈이 다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얼마?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 판매 가액이라는 게 네가 얼마에 팔 수 있느냐? 거기서 어떻게? 판매하는 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얼마? 요걸 우리가 NRV라고 한다. 순실현 가능가액. 요거 비슷한 게 우리가 수치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이 요구되는 거죠. 매출채권 내가 받을 거 있는 중에 그 중에 얼마 못 받게 될 거예요. 이거는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나 원재료 같은 경우는 현행 대체 원가. 네가 그거 다시 사올 때 얼마게? 네가 다시 그거 똑같은 걸 사온다면 얼마짜리냐? 그거예요. 우리 현행 대체 원가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둘 중에 그러니까 이 시가의 개념이 이거란 얘기예요. 이 둘 중에 적은 놈.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평가 손실만 인식하는 거예요. 둘 중에 적은 거니까 이게 작으면 평가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작다는 얘기는 시가가 높다는 얘기죠. 높으면 뭐예요? 평가 이익이죠. 그럼 평가 이익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민이니까. 그런데 이 둘 중에 작은 게 이거다. 그럼 이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보다 적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러니까 평가 손실. 그러니까 평가 손실만 인식하는 거예요. 평가 이익은 인식 안 해요. 그래서 저가주의예요. 저가주의. 평가 이익은 인식 안 하고 평가 손실만 인식하겠다. 자, 그 다음에 저가법의 적용 방법. 220 보시죠. 자,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종목별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그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총액 기준은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뭐냐면은, 자, 종목별 기준이 있고, 총액 기준. 총액.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종목별 총액 중간에 그룹핑을 하는, 조별.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바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풀어보고요. 문제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고자산이 10개 있다 그러면 10개를 각각 개별적으로 보는 게. 자, 그리고 조별은 비슷한 친구끼리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그룹핑. 그 다음에 총액은 다 합쳐서 하는 거예요. 합쳐서 둘 중에 적은 거.
얘는 각각 둘 중에 적은 거. 얘는 예를 들어 그룹핑을 해가 비슷한 친구끼리 그룹핑을 해서 둘 중에 적은 거. 얘는 다 합친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적은 거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얘가 원칙이다. 얘가 원칙이고 적어도 얘는 못 쓴다. 얘는 예외적으로 허용은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예제 11번을 좀 보죠. 예제 11번. 자, 주 100두의 회계연도 말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면 냉장고와 세탁기의 추정 판매비는 각각 추정 판매가액의 10%로 추정한다. 자, 왜 그게 나왔느냐? 이 순실현 가능 가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추정 판매가액 빼기 추정 판매 비용 내지는 추가적으로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정 판매가액에서 뭘 빼야 돼? 추정 판매 비용이라든지 원가가 들어가야 돼요. 자, 어쨌든 추정 판매가액이 주어졌고 뭐가 주어졌어요? 추정 판매 비용이 주어졌죠. 그럼 순실현 가능 가치를 계산해가지고 걔하고 뭐하고 비교해요? 장부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장부가하고. 자, 냉장고 원가 써놨어요. 원가가 14만원이고 대체 원가 15만원, 추정 판매가액 17만원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원가하고 시가를 비교하라고 그랬죠. 근데 일반적인 상품은 뭘로? 순실현 가능 가액으로 비교. 자, 그러면 원가는 이미 주어졌고요. 뭘 계산해야 돼요? 순실현 가능 가액. 그죠? 자, 순실현 가능 가액은 추정 판매 가액 빼기 추정 판매 비용이에요. 그럼 A는 어떻게? 17만원 빼기 17,000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15만원 아니에요. 15만원 언제? 원재료는 대체 원가로 쓰죠. 일반적인 상품은 뭘로? 추정 판매 가액에서 따지는 거예요. 자, 냉장고 B를 보죠. 16만원하고 뭘 비교한다? 15만원 빼기 15,000원. 13만 5천원하고 세탁기는 15만원하고 14만원 빼기 14,000원. 왜? 10%라고 그랬으니까 추정 판매 비용이. 자, 세탁기 B는 20만원하고 25만원 빼기 2만 5천원.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을 봐요. 답을. 자, 답을 보시면은 지금 1번 답을 보세요. 1번. 자, 개별법은 냉장고 A는 냉장고 A하고 냉장고 B는 냉장고 B의 시가하고 장부가 시가 장부가 다 따로따로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냉장고 A부터 보세요. NRV는 미리 계산해서 나눴죠. 답에. 그럼 둘 중에 적은 게 어떤 거예요? 14만 원이죠. 그 다음 B는 13만 5천 원. 세탁기 A는 12만 6천 원. 세탁기 B는 20만 원. 그렇게 평가하는 게 뭐다? 그게 종목별이에요. 자, 그렇게 계산했을 때 종목별 합계가 60만 1천 원이래요. 근데 장부에는 얼마요? 장부 금액의 합계가 65만 원이죠. 그럼 어떤 걸로 평가한다? 60만 1천 원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가가 60만 1천 원이고 장부가액이 65만 원인가요? 그러면 4만 9천 원만큼이 어떻게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걸 둘 중에 작은 게 이거예요. 이걸로 평가하면서 어떻게? 대변의 재고자산을 그만큼 줄여주는 거예요. 60만 1천 원을 비교하는 거예요. 분석. 자, 그 다음에 요게 종목별이에요. 종목별. 하나하나끼리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조별을 봐요. 조별. 그러니까 비슷한 친구끼리 묶어서 하는 거예요. 조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냉장고가 있고 세탁기가 있네요. 그럼 냉장고는 냉장고끼리, 세탁기는 세탁기끼리 봐요. 자, 냉장고의 합계가, 장부 금액의 합계가 30만 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순실현 가능 가치를 비교하니까 얼마예요? 28만 8천 원이죠? 합계로 보니까. 그럼 둘 중에 적은 거 얼마? 28만 8천 원. 그 다음에 세탁기를 보니까 장부 금액은 35만 원, 시가는 35만 1천 원. 둘 중에 적은 거 어떤 거예요? 35만 원이죠? 그럼 두 개의 합계가 얼마예요? 63만 8천 원이죠? 문제는 63만 8천 원. 이거하고 얘랑 비교. 둘 중에 적은 거?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총계로 봐요. 총액법으로 하니까 어때요? 냉장고, 세탁기 다 합계가 65만 원이고요. 순실현 가능 가치를 합계가 얼마예요? 63만 9천 원. 둘 중에 적은 게 얼마? 이제는 63만 9천 원으로 얘랑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따로따로 각계전투하는 게 개별법, 조별, 총액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떡하자? 개별법이 종목별로 하는 게 원칙이다. 종목별. 자, 그리고 얘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얘는 안 돼. 왜? 자, 우리가 재고자산 저가평가 하는데 처음에 나온 용어가 뭐예요?
보수주의의 이가학에서 그랬죠. 보수주의라는 게 되도록 자산은 적게, 이익은 적게, 비용은 많이, 수익은 적게 이런 거죠. 자, 제일 좋은 게 어떤 거예요? 여기서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얘죠. 종목별이에요. 저 보수주의 때문에 저가평가하니까 어떻게? 보수주의의 이가학에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적은 놈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얘는 예외적으로 써도 된다. 얘는 쓰지 마라. 왜? 저는 보수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자, 221페이지 보죠. 221페이지. 저가법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래? 자, 굵은 글씨만 봐요. 낮은, 이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둘 중에 낮은 금액. 자, 그래서 박스 안에 보면 시가가 큰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 얘기인데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두 번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우리가 시가 평가를 한다. 그래서 그때는 평가 손실이 발생하죠. 그거만 한다. 자, 그러면 회계처리를 보죠. 그 밑에 회계처리를 보세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한대요. 지금 이 같으면은 지금 49,000원 줄어들었죠. 49,000원 줄어들으니까 차변에 어떻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 49,000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49,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줄 다시 읽어보죠. 위의 회계 처리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라. 아주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어디로 간다? 매출원가로 가래요. 그러니까 매출원가에 플러스 시켜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대변에 있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은 어떻게?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자,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차변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서 대변에는 그냥 재고자산 빼줬어요. 내지는 상품 이렇게 빼줬다고. 바로 빼줬어요. 바로 빼주다 보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만큼 올라갔다. 그럼 오른 건 어떡할래? 내리는 것만 우리가 평가 손실하고 오르는 거는 올랐으면 다시 최소한 요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공평하죠? 떨어질 땐 무조건 가고 올라갈 땐 가지 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요까지는 떨어진 걸 인정했으면 오르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현행 기준에 의하면 내려가는 건 인정을 하는데 올라오는 걸 인정을 안 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뺐다. 그런데 공평하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나중에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리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바뀐 게. 그래서 평가 손실 해놓고 여기는 평가 손실 충당금. 우리가 대손 충당금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매출 채권이 얼마인데 그 중에 혹시 못 받을 거 얼마 해서 감액시킨 거죠. 그러면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됐어요. 얘도 실질적으로 이만큼인데 이만큼 빠져걸랑 내년에 오를 수도 있어.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거의 비슷한 논리가 쭉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바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12번을 보죠. 자, 다음 자료에서 도의의 2001년 회계년도 기말정리 분기를 하고 매출원가와 상품 계정 원칙을 작성한 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라. 자, 기초재고 나오고요. 단기매입, 단기매출액 나오고 기말 상품 재고액 나오네요. 자, 우리 요거 순서에 준해서 해봐요. 처음에 있던 놈 단기에 매입한 놈을 어디로 매출원가로 보내고요. 기말에 남아있던 친구들을 다시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분계 그걸 해요. 자, 차변, 대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있던 놈 일단 매출원가로 보내자. 차변, 매출원가 얼마예요? 2만원이에요? 3만원이에요? 2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상품에서 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중에 사온 거 단기 매입도 역시 매출원가로 보내자. 차변 매출원가 45만원 대변에 매입 45만원 일단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친구들을 빼주자. 그럼 빼줄 때 역시 우리 재고자산 모래 손실에서 했듯이 일단은 장부에 있는 놈 빼주고 나머지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해요. 자, 보니까 어때요? 장부 수량이 280개, 단위당 원가가 100원이에요. 그럼 장부에는 얼마 있어요? 28,000원 있는 거. 일단 28,000원 빼줘요. 자, 차변 어떻게? 상품을 다시 28,000원을 살려주자. 살려주고 대변에는 어떻게? 매출원가에서 빼줘야죠. 매출원가 3만원. 자, 빼줬는데 장부에는 3만원어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순실현 가는 가액이 얼마예요? 80원짜리 밖에 없어요. 장부에는 100원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러나 80원 있는 걸로 돼 있어요. 80원. 그러니까 20원만큼 떨어졌죠. 몇 개가? 280개가 280개. 그럼 얼마야? 5,600원이 다운이 됐죠? 5,600원이. 그래요. 280개가 있는데 걔가 장부에는 100원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얼마? 280원. 그러니까 20원씩 떨어졌다. 몇 개가? 280개가. 그럼 얼마야? 5,600원이 다운됐죠. 5,600원이 다운됐을 때 어떡하자? 사실 상품이 5,600원 마치 뭐 없죠. 그죠? 왜 평가를 뭐로 하라고 그랬어요? 시가로 평가하라고 그랬잖아요. 둘 중에 적은 거. 장부는 얼마예요? 장부에는 장부가는 28,000원, 시가는 여기는 280원 곱하기 100원이고 얘는 280개 곱하기 80원 해야 됩니다. 80원. 그래서 차이가 얼마가 나는 거예요? 계산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20원씩 280개 5,600원만큼 줄어 있잖아요. 5,600원만큼 빼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빼준다? 원래는 재고자산 빼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평가 손실 먼저 인식해보죠. 우리 당기매매진건 어떻게 했어요? 차변 당기매매진건 평가 손실 대변에 당기매매진건 직접 뺐죠. 자, 근데 얘는 직접 빼지 말자고 그랬죠.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얼마다? 5,600원 하면서 직접 빼지 말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그래서 뭐 손실자를 쓴 책도 있고 안 쓴 책도 있고 그래요. 이건 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도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5,600원. 자, 그러면서 우리가 회계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얘는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자 그랬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대차대조표 먼저 보죠. 재고자산이요. 예를 들어 얘가 그냥 상품이다 이거. 자, 지금 이거에 의하면 상품이 얼마 돼 있어요? 28,000원으로 돼 있죠. 그냥 그래요. 상품에서 무조건 재고자산 평가손실 뺄 수 있어요, 없어요? 각각의 지금 장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회계는 분기한 대로만 간다고 그랬죠. 각각의 장부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품이 지금 장부에는 28,000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기서 5,600만쯤 줄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기는 저렇게 하고 표시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에서 얼마? 5,600원을 빼서 22,400원. 요렇게 기재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 이제 대차대조표고요. 자, 손익계산서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손익계산서 1번 매출액이 2번 매출원가 1번, 2번, 3번 있고 3번 총이익. 자, 보죠. 매출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매출액이 60만원으로 돼 있죠. 자, 매출원가의 기초재고가 얼마예요? 2만원, 단기매입 45만. 자, 기말재고가 얼마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28,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자, 28,000원으로 돼 있는데 자, 이걸 잘 봐요. 28,000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어떻게 하자? 매출원가에 가산하자 그랬죠. 다시 읽어요. 다시 줄거줘.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자 그랬죠. 가산하려면 지금 4번 해가지고 어떻게 해? 다시 평가손실이 5,600원. 어떻게 하면 돼? 이번엔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산하자고 그랬으니까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자, 요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사실 요게 올해 새로 바뀐 부분이에요. 바뀌어가지고, 어떤 분은 요렇게 따로따로 해놓고요. 어떤 분은 두 개 합쳐가지고, 두 개 합치면 아까 22,400원인가요?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분은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책을 쓰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따로따로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따로따로 쓰신 분이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정립은 안 됐어요. 정립은 안 됐는데, 정립되든 안 되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회계에서는 회계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더 배우는데요. 어쨌든, 기본 논리만 아시면 돼요. 그럼 합쳐서 표시하고 싶으면 합쳐서 표시하고, 떼서 표시하고 싶으면 떼서 표시해요. 그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저 플러치나 매치나 결과는 동일해요. 시킨 대로만 해주면 돼요. 시킨 대로만. 자, 그래서 그거 정확히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 그 다음 예제가 또 하나 있을 텐데, 그거는 지금 예제 13번인데요. 예제 13번은 지금 감모손실하고 평가손실 똑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낸 문제예요.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요. 일단 초급획에서는 12번까지, 예제 12번까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고요. 13번은 그거 11번, 12번 합쳐놓은 거예요. 숫자도 일부러 똑같이 해놨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잘 접근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만 요럴 땐 어떻게 한다, 저럴 땐 어떻게 한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해가지고 그까지만 일단 초급획에서는 잘 해놓으면은 중급획에 가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1번이 매출액이고요. 2번이 원가죠. 1번이 기초, 2번이 단기 매입, 3번이 기말. 자, 이렇게 하면 이 기말 재고를 어떻게 수량 곱하기 단가다. 그런데 수량을 좀 구분해 보니까 장부상 수량이 있고 장부 금액이 있더라. 이게 장부에 실질적으로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요 나머지 이제 우리가 없어진 부분, 그 다음에 시가가 떨어진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량하고 장부 금액 요거 하고, 요게 지금 뭐예요? 금액은 똑같으니까 사실 어떻게 실질적으로 수량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따로 뗀 거죠. 왜? 이건 똑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모 부분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감모 손실인데, 감모분인데 이 중에 원가성이 있느냐, 원가성이 없느냐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원가성이 있는 친구는 어떻게 매출 원가로 가고, 원가성이 없는 친구들은 재고자산 감모손실. 자, 그래서 감모손실에서 어디로 간다? 영업의 비용으로 가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하나 더 해보면 실제 수량이 있고, 이제는 실제 금액, 시가가 있겠죠, 시가. 자, 그래서 요건 뭐예요? 수량은 똑같으니까 수량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부 금액하고 시가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부분이 바로 평가 손실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평가 손실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하자. 그래서 어떻게? 얘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어디다? 매출 원가로 가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원가로 가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책에 요건 써놨죠. 책에 223페이지 요 내용이에요. 정리하는 부분이 요 내용이고요.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예제 13번을 풀어보세요. 왜? 11, 12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11번은 감모 요거 지금 똑같은 예를 갖고 요거에 포커스를 두고요. 12번 문제는 요거에 포커스를 뒀어요. 13번은 요거 두 개를 동시에 풀어놓은 거예요. 동시에 풀어서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기재하고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기재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이해 못하고는 한꺼번에 된 문제는 이해를 당연히 못하겠죠. 중급회계에서도 2 이상 들어갈 때는 없어요. 사실 2 이상 들어갈 때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5페이지 좀 보죠. 225페이지. 특수한 재고자산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자, 특수한 재고자산이 뭐냐?
뭐 군대 가면 특전사가 있는데 재고자산도 뭐 특전사가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얘들 특징이 뭐냐면 창고에 없는 친구들이에요. 창고에 없는 친구들. 창고에 안 보이는 친구들. 자, 봐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재고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창고에 안 보인다. 그런데 현행 시스템에 의하면 걔가 다 어디가 있어요? 팔린 걸로 된단 말이에요. 창고에 안 보이면은. 그런데 안 팔린 것도 있을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네 집에 야 이거 좀 팔아줘 하고 갖다 맡겼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내가 팔아달라고 맡겨놨다고.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걔가 아직 안 팔았죠. 안 팔았을지라도 내 거예요. 그런데 내 창고에 없죠. 창고에 없으면 어떻게 돼? 팔려나간 거예요. 팔려나갔어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걔를 다시 여기다 잡아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미착상품, 미착상품. 미착상품이 뭐냐? 아직 도착이 안 된 상품이 미착상품이에요. 상품을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샀다. 자, 미국에서 물건을 샀어요. 주문을 해서 지금 태평양 중간쯤에 오고 있어요. 태평양 중간쯤에 지금 상품이 배를 타고 열심히 오고 있어요. 그런데 12월 30일이 됐어요. 여기서 크리스마스를 일단 여기서 맞이하면서 조금 더 왔어요. 크리스마스 맞이하고 조금 며칠 더 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야의 종소리를 듣고 있다고요. 자, 누구 거예요? 이 시점에 있으면은? 내가 산 거예요? 내가 파는 거예요? 자, 내가 샀다면은, 내 거라면은 내 창고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가 안 팔았다면 얘 창고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태평양 중간에 있는 게 누구 거냐? 이게 판가름 나야. 이게 누구 재고자산에 들어갈 건지, 파는 걸로 할 건지, 만 걸로 할 건지, 이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평양 중간에 있으면 모르죠. 어떻게 말해요? 빠트리 보면 알죠. 빠트려서 속순인 사람, 그 사람 끌 거예요. 그런데 누구 건지 알자고 빠트릴 수는 없죠. 빠트리면 보험회사 다 망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기간이 장기간 걸리는 친구들은 보통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 써가지고 언제부터 네 거다, 언제부터 내 거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표현을 해놓게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사가라. 그러고 빠졌다. 그럼 허구한 날 싸우겠죠. 태풍 한번 불 때마다 싸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에 미리 다 정해놓아요. 언제부터 네 걸로 해라. 소유권이 이전된다. 자, 그래서 보통 무역에서 어떻게 하냐면 225페이지 맨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FOB 목적지 인도 조건이 있고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더라. 자, 목적지 인도가 뭐예요? 넘기는 거죠. 자, 목적지에서 넘겨줬어. 예를 들어 목적지가 어디냐? 한국의 인천항이다. 자, 그럼 목적지 인도 조건이다. 그럼 언제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인천항에 도착하기 전에는 누구 거예요?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태평양 중간에 있다 그러면 있든지 말든지 나 신경 쓸 거 없죠. 왜? 내 거 아니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태평양 중간에 있더라도 지 거예요. 지 건데 창고에 있어 없어? 없죠. 창고에 없더라도 이거 있는 것처럼 회계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목적지 인도 조건이고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었네요. 선적지 인도 조건 문제 있네요. 책에는. 자, 어쨌든 선적지 인도 조건은 뭐냐? 선적, 배에다가 실는 걸 선적이라고 그래요. 적자가 쌓을 적자죠. 자, 선적 시점에 예를 들어 이거 샌프란시스코다. 그럼 샌프란시스코에서 선적하자마자 주인이 바뀌었어요. 얘는 파는 거고 얘는 산 거예요. 이 시점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 그럼 여기 있으면 누구예요? 얘 거예요. 얘 거니까 얘는 창고에 없더라도 재고자산이 있는 것처럼 차변 기말재고 대변에 매출원가 이렇게 다시 빼주는 회계 처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인가 알죠? 자, 그래서 예제 14번 보죠. 자, 2001년 12월 31일현재 한별이의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은 10만 원이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2001년 기말 대차대주표에 기재될 재고재산 금액이 얼마냐? 1번 FOB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구입한 상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목적지 인도 조건을 구입했는데 안 왔다. 아직 도착이 안 됐네요. 도착이 안 됐으니까 난 몰라. 2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산 게 아직 도착되지 않았다.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거지.
선적지 인도조건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어. 누구 거요? 선적했으면 일단 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걔는 또 포함을 시켜야 돼요. 3번. 목적지 인도조건으로 판매한 게 현재 운송 중에 있다. 내 거죠? 왜? 아직 도착이 안 됐어.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 거예요. 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이 현재 운송 중에 있다. 선적지에서 이미 제 걸로 넘어갔죠? 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1번하고 3번이 내 거니까 창고에 없더라도 다시 기말재고 자산에 포함시켜라. 이거예요. 자, 적송품이 뭐냐? 자, 쉬운 말로 하면 팔아달라고 맡기면서 보낸 물품이 적송품이에요. 야, 이것 좀 팔아줘 하고 갖다 맡겼어요. 그러고 보냈죠? 그래서 그걸 적송품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그걸 위탁 판매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맡긴 사람을 위탁자, 맡김을 받은 사람을 수탁자.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맡겼는데 아직 안 팔았다. 수탁자. 그럼 누구예요? 내 거죠. 그런데 내 창고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창고에 없더라도 걔가 팔 때까지는 내 거예요. 그렇게 기재가 돼야 되고요. 자, 그럼 언제 파는 걸로 할 거냐? 언제? 수탁자가 내가 팔아달라고 맡김을 당한 친구가 팔았을 때 비로소 그때 매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시송품 또는 시용품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시송품은 뭐냐? 한번 써보고 좋으면 사고 아니면 말고. 요새는 그런 제품들이 많죠. 소비자들한테 보낸 다음에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계속 쓰고 아니면 나한테 돌리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써보면 미안해서 어때요? 그냥 사가죠. 그걸 노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전혀 창피하거나 그런 거 안 하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카드 연체 비율이 30%래요. 30%. 그럼 10명 중에 3놈은 남의 돈을 쓰고도 갚을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심각한 문제예요. 돈 지가 빌려가 놓고 갚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도덕성이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걸 갖다가 모럴 해자드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그 모럴 해자드를 누가 제일 먼저 썼어요? 우리나라의 장관 중에 모럴 해자드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장관이 있어요. 그게 아마 DJ 정권 초임의 재경부 장관이 누구예요? 이현재 씨죠? 이현재 씨가 모럴 해자드 그랬어요. 그리고 그만두셨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모럴 해자드가 극심해졌죠. 하여튼 뭐 이놈 저놈 하여튼 남의 돈은 먼저 버는 놈이 임자래요. 지금도 그렇대죠. 하여튼 뭐 나도 좀 그런 돈이 있어 봤으면 좋겠어. 자, 어쨌든 시성품은 한번 써보고 좋고 아니면 말고. 자, 일단 그래서 누구한테 보냈어요? 소비자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소비자가 지금 갖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제가 그래 좋네 살게 요 말 하기 전까지 누구 거? 내 거예요. 그 말 한 시점에 비로소 누구 거? 자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제 15번 주 예지의 2001년 12월 30일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은 20만 원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대차 대조표에 기재될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냐? 그러니까 20만 원 플러스 얼마냐 이거죠. 1번 2001년 12월 22일에 수탁자에게 판매 위탁하기 위해서 적송품 500개를 발송했다. 그런데 아직 안 팔린 게 100개가 있다. 500개 보냈는데 아직 안 팔린 게 100개가 있대요. 자, 그럼 100개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400개는 팔린 거고 그럼 100개 곱하기 100원이네요. 만원이 추가적으로 내야 되고요. 2번 2001년 11월 1일에 소비자에게 시송품 100개를 발송했는데 12월 말 현재 매입 의사 표시를 받지 않은 시송품은 90개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반품되지 않은 매입 의사 표시를 받은 게 90개고요. 아직 모르는 게 10개네요. 그럼 10개는 아직 안 팔린 거죠. 근데 하나당 골뱅이 1,000원이네요. 그럼 1,000원 곱하기 10개에서 만원. 그러니까 2만원 더 플러스 시키면 되고요. 네 번째 저당상품. 저당은 맡겨놓은 거예요. 요새는 뭐 전당포가 별로 없죠. 옛날엔 전당포가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엔 시계 갖다 맡기고 돈 빌려오고 반지 갖다 맡기고 돈 빌려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새는 저당이 뭐냐?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집 같은 걸 금융기관에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오죠. 자, 그래서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왔어요. 그럼 집은 은행 거예요? 내 거죠. 그럼 내가 돈 안 갚으면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맡겨놓은 걸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야, 이걸 담보로 돈 좀 빌려줘 했으면 그렇더라도 누구 거다? 내 거다요, 내 거다. 그 얘기를 써놨어요.
자, 9까지만 할게요. 재고 자산은 그 정도 하고요.